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술하는 세무사 마세TV의 이현주입니다. 오늘은 좀 제가 읽고 되게 공감이 됐던 게 있어서 공유하고자 좀 가져왔습니다. 48세의 내가 86세에 후회하지 않기 위해 해야 할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시죠. 첫 번째, 근력 운동을 한다. 헬스장은 독립적인 삶과 요양원 생활의 갈림길이다. 근력 운동은 나의 은퇴의 준비이자 보험이다. 젊을 때는 근력 운동보다 유산소 운동에 좀 더 집중한다라고 하면 나이가 들수록 근 손실이 온다고 하죠. 그래서 근력 운동에 좀 더 비중을 두어야 합니다. 저도 아침에 출근해서 매일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조금씩 병행을 하고 있는데요. 운동은 공부보다도 어쩌면 더 중요한, 삶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두 번째가 유산소 운동을 한다. 높은 VO2 max는 수면과 폐기능 향상과 관련이 있다. 결국은 운동을 꾸준히 해라.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이다 라는 거고요. 세 번째는 가족을 우선시한다. 아이들의 어린 시절은 다시 오지 않는다. 성공한 사람들이 가장 후회하는 것은 아이들과의 시간을 놓친 것이다. 사실 이 부분 때문에 저도 와이프하고 갈등이 되게 많아요. 저는 딸이 10살인데 공부보다는 좀 더 같이 뛰어놀고 경험하는 게 좋은데, 와이프는 3학년 때부터는 공부에 많이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그 주의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 부분에 있어서 갈등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는. 근데 저는 여전히 변하진 않아요. 공부도 중요하지만 초등학교 때는 책을 좀 많이 읽고 대신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번째, 퇴근 후엔 휴대폰을 치운다. 일이 끝난 후부터 아이들이 잘 때까지는 폰을 멀리한다. 아이들은 선물보다 함께하는 나를 더 필요로 한다. 제가 그래서 정한 규칙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8시 이후에 휴대폰을 보면 10,000원씩 줄게 라고 얘기를 했고요. 사실 꽤 많은 돈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는 것은, 사실은 이런 규칙을 정했기 때문에 최대한 휴대폰을 안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저녁 8시 정도 또는 9시 정도에 숙제 밥을 먹고 나서, 저는 나가서 먹고 오는 경우도 많긴 하지만 아이와 함께 아파트 단지를 산책을 합니다. 놀이터를 가기도 하고 싱싱카를 타고 가기도 하고 때론 자전거를 태우기도 하면서 함께 걷거나 뛰면서 이야기하고 웃고 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저는 사실 아이와의 시간을 최소 30분 이상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아이도 그 아빠와 함께하는 시간 때문에 아빠 오기 전에 숙제를 조금이라도 더 해놔야지 하는 동기부여가 되더라고요. 자녀를 갖고 계신 분들 이런 걸 한번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배우자와의 관계에 매일 투자한다. 삶의 동반자와의 관계는 물을 줄수록 더 푸르다. 제일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결혼하고부터 공동의 취미를 가지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노력을 해봤지만, 사실 그 책에서 나온 공동의 취미를 갖거나 하는 것들은 제약이 큽니다. 30년 넘게 서로 다르게 살아온 사람이 뭔가 맞추기 위해서 한다라는 것 자체가 쉽지는 않아요. 저도 노력은 하고는 있지만 제일 어려운 숙제인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 공동체와 우정에 투자한다. 좋은 삶은 사랑하고 영감을 주는 사람들과 관계를 가꾸는 데서 온다. 그래서 저는 취미 생활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는 일 때문에도 분명히 스트레스가 있을 것이고, 가족과 좋은 시간을 보내려고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도 분명 갈등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취미를 공유한 사람들과는 좋아하는 것을 함께 나누고 함께 배우고 투자하기 때문에 사실은 갈등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일어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내 삶을 좀 더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좋아하는 취미를 바탕으로 공동체를 형성하고 거기서 우정을 만들어가는 것이 상당히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곱 번째, 수면의 질과 양에 집중한다. 수면의 에너지를 지켜주고 뇌와 몸을 질병으로부터 보호합니다. 분명 수면의 질은 중요합니다. 양도 중요하고요.
7시간은 최소한 자라 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아이들 같은 경우는 못해도 10시부터는 재워야 돼요. 아이 같은 경우는 성장 때문에 8시간 이상 자는 게 중요하겠죠. 최소한 초등학생들이라면. 그런데 너무 늦게까지 자는 건 좋진 않아요. 주말이기 때문에 10시까지 자야 되겠다? 이러면 하루가 짧아지고 그래서 해야 될 일을 못합니다. 현재 시간이 9시 55분인데 저희 집은 지금 저만 일어났어요. 와이프 아이는 아직도 자고 있습니다. 어제 12시 넘어서 자다 보니 그럴 수 있지만 사실 습관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언제 자든 아침에 늦어도 6시에는 눈이 떠지도록 습관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든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을 아침에 좀 더 하고 그리고 일어나서는 아이가 일어났을 땐 그땐 밥을 차려주고 숙제를 좀 도와주고 그렇게 하죠. 그런데 사실 수면은 패턴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몇 시에 자고 몇 시에 일어나는 습관을 좀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맞춰서 생활하다 보면 수면의 질과 양이 어느 정도 개선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8번째, 자연식 위주의 식사를 한다. 가공되지 않은 식품은 정신적, 신체적 건강 모두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고기류나 어떤 인스턴트보다는 자연식 위주의 식사를 꼭 하도록 노력할 필요는 있습니다. 9번째, 체지방률을 약 15%로 유지한다. 건강한 삶을 위한 기준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바디 체크를 통해서 내 체지방률이 15%가 넘는다 그러면 운동도 중요하지만 식단 관리가 상당히 중요해요. 식단 관리를 통해서 체지방률을 최소 15% 이하로 낮춰야 된다라는 노력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매일 3에서 5km를 걷는다. 걷기는 뇌와 몸, 수명을 위해 가장 과소평가된 습관입니다. 이건 앞에 1, 2번과 동일한 내용이겠죠. 운동을 통해서, 유산소 운동을 통해서 내 몸을 건강하게 하되 유산소라는 건 꼭 뛰는 게 아니라 빠른 걸음을 통해서도 되고 매일 3에서 5km는 이 걷기 운동을 해야 된다. 11번째, 운동 전에 당연히 해야 되겠죠. 매일 스트레칭을 한다. 유연성과 움직임 유지, 부상 방지를 위해 꼭 필요한 것이 스트레칭입니다. 12번째, 저축과 투자에 힘쓴다. 내가 떠난 뒤에도 가족이 안전하길 원하죠. 그래서 복리의 마법을 반드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저축과 투자에 힘써야 되고 이걸 습관화 시켜야 되고요. 내가 쓰고 남은 돈을 저축하는 게 아닙니다. 저축할 돈을 먼저 정해놓고 남는 돈을 활용해서 어떻게 생활할지를 결정해야 되고요. 이제는 저금리 시대입니다. 적금을 통해서는 내가 어느 정도 필요한 돈을 만들지는 못해요. 그래서 자본시장에 뛰어들어서 투자를 해야 되고 이 투자를 하면 개별 종목보다는 지수에 투자한다거나 어떤 미래의 전망이 높은 또는 국가에 투자하는 것이 좋고요. 이를 분산해서 하는 것이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래왔지만 앞으로도 미국이라는 나라 그리고 미국이란 나라에는 가장 좋은 인재들과 자원들이 투여되기 때문에 미국에 투자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일회성이 아니라 적립식 방식으로 투자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13번째, 내가 좋아하고 의미 있는 일을 한다. 이키가이를 중심에 두고 의미 있는 일을 하며 수익도 낸다. 이건 제가 취미 활동으로 하는 마술을 통해서도 느낀 부분인데요. 내가 좋아하는 마술을 하기 때문에 기분이 좋아질 뿐만 아니라 이걸 누군가한테 보여주면 그들도 행복해 합니다. 또한 이런 마술은 병원에서도 쓸 수 있고 보육원이나 양로원에서도 충분히 좋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마술을 계속 연구하고 노력하고 나중에 은퇴한 이후에는 지금은 조금 저희 아이에 집중을 하고 있지만 이 마술을 통해서 그 사회공헌 활동을 계속 하고자 합니다. 예전에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그 다문화 가정이나 다문화 복지센터에서 아이들한테 마술을 가르쳐 주는 일을 했었는데요. 이 일은 제가 추후에도 계속적으로 할 거예요. 저희 자녀가, 제 아이가 이제는 저보다는 학원과 학업에 집중할 경우에 저는 그런 일을 하면서 좀 보람 있는 삶을 살고자 합니다. 14번째, 명상과 호흡 훈련을 한다. 이것은 스트레스와 감정 반응을 조절하는 치트키다. 아직 저도 못하고 있는데 이 명상과 호흡 훈련은 분명히 필요한 운동인 것 같습니다.
이 명상이라는 건 근데 꼭 앉아서 눈을 감고 하는 건 아니고요. 어떤 주변을 산책하면서 천천히 걸으면서 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걸 스스로 찾아서 명상하는 시간을 좀 갖는 건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게 되면 5분 정도 제가 오늘 해야 될 일을 좀 기록을 합니다. 그게 하나의 명상과도 이어진다라고 생각이 돼요. 15번째, 어려운 대화를 피하지 않는다. 해야 할 말을 하지 않아 생기는 후회는 크다. 대화가 어려울수록 인생은 쉬워진다. 저도 좀 남과 껄끄럽거나 부딪히거나 할 대화는 좀 피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렇게 피하다 보면 서로 간의 오해가 많이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더 큰 후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대화를 피하지 말고 정면으로 마주쳐서 이겨낼 또는 해결해 가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16번째, 무릎, 고관절, 허리를 꾸준히 관리한다. 나이 들수록 이 부위는 삶의 질을 결정짓는다라고 합니다. 무릎은 한번 마모되면 고관절도 마찬가지지만 다시는 복원되지가 않으니까요. 이 세 부분에 대한 관리라는 게 결국 이 부분에 대한 강화 훈련이 있습니다. 그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게 좋다라는 거고요. 17번째, 나 자신과 관계를 맺는다. 외로움과 혼자 있는 시간은 다르다. 자신과의 관계가 그 차이를 만듭니다. 사실 저도 아버지가 좀 일찍 돌아가시면서 저보다는 가족을 위해 누군가를 위해 살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더 많았고 그래서 더 열심히 살아야 된다라는 강박관념에 좀 많이 살아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투자하는 게 많지는 않아요. 물론 어떤 사람은 넌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잖아 라고 하지만 제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거는 마술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운동은 건강을 위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마술도 사실은 일이나 육아 문제로 인해서 꾸준히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요새 조금 주춤하고 있지만 토요일이나 일요일 새벽에 그 연습장 같은데 어떤 대관을 해가지고 거기서 연습을 한다거나 아니면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씩 올리는 게 결국은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함으로써 저와의 관계를 맺는 시간을 갖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18번째, 가능한 한 많은 책을 읽는다. 책은 수백 쪽에 압축된 타인의 지혜다. 저도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1, 2주에 한 권씩은 읽고 블로그에다가 글을 남기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올해는 좀 많이 지키고 있는 편입니다. 다양한 책을 읽게 되고 집에 있는 책도 하나씩 읽고 정리해서 누군가를 주거나 뭐 중고서적에 판매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공간을 좀 줄여가는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책도 젊어서 읽어야 된다는 걸 요새 많이 느껴요. 왜냐하면 재작년부터 이제 시작은 됐는데 노안이 왔거든요. 노안이 오다 보니까 이 책을 읽는 게 상당히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책도 눈이 건강할 때 많이 읽어둘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됩니다. 19번째, 감정을 다루는 법을 배운다. 사람은 감정적인 존재다. 감정에 휘둘리기보다 잘 다루는 법을 배워야 한다.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최근에 화를 억누르고 제가 일을 많이 하던 것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그 친구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친구도 자기 나름에는 화를 억눌렀다라고 참았다라고 했고요. 그게 다르게 표현되다 보니까 서로 이제 부딪히고 감정적으로 한번 다투게 됩니다. 나름 제가 상급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친구는 본인이 더 경력이 오래됐기 때문에 왜 나를 무시하냐고 저는 상급자로서 업무 지시를 한 거를 왜 밑에 애들 보는 데서 명령을 하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하는 행동들 때문에 들었던 것들에 대해서 완화해서 얘기했던 것들이 다르게 느끼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런 걸 저도 이야기하다 보니까 감정적으로 이야기한 게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 감정적으로 하기보다는 어떤 업무적인 부분이니까 어떤 그 사실관계 토대로 하나씩 감정을 배제하고 이야기하는 법을 좀 더 배워서 그 사람과 특히 직장 생활 내에서 사람과의 관계에 좀 더 대처하는 법을 배워야 되지 않나라는 걸 최근에 많이 느끼게 됩니다.
20번째, 나만의 속도로 살아간다. 비교는 에너지 낭비입니다. 타인에게서 영감을 받되 비교의 함정은 피하라. 사실 내가 나보다 어린 친구가 나보다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잘 나가는 거, 이런 것들을 비교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겠죠. 그런 것보다 이 사람이 나보다 어리지만 어떻게 해서 나보다 더 많은 부를 이뤘고 어떻게 해서 더 많은 어떤 사업을 잘하게 됐고 그 자리에 오르게 되었는지를 배우되, 이 사람과 비교하면서 감정적인 소모를 한다거나 내 자신이 디프레스 될 필요는 전혀 없다라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20가지 내용에 대해서 저도 읽고 그것에 대해 제 나름대로의 감정을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봤고요. 이 내용이 여러분들에게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세금 때문에 많이 큰 유튜브이긴 하지만 앞으로는 세금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뭐 다양하게 좀 올리는 채널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게 구독자가 늘고 안 늘고가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기록들이 저에게도 많은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를 한 번 더 돌아볼 수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마술하는 세무사 마세TV의 유한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